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관리업체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위탁관리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표회의는 관리업체를 해약했는데 관리업체가 이 해약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눌러도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회의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자료를 내놓지 않은 간큰 위탁관리 회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위탁관리 회사는 결국 해약을 당했고 법원에 해약이 잘못되었다며 해약 취소 소송까지 했지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목포시에 있는 아파트로 처음에는 임대 아파트로 시작했다가 2008년 8월 분양 전환하면서 A 위탁관리 회사와 관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2020년 2월 10일까지 아파트 및 부대 시설 등의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 계약에는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경 A 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목포시 소재 다른 아파트에서 관리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뉴스가 나오자 해당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도 1월 27일 A 위탁관리 회사의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겠다며 별도의 자문회사인 B사에 자문을 요청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 B자문회사는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대표회의를 통해 요청했지만 A 위탁관리회사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표회의는 A 위탁관리회사에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 통보하니 2021년 2월 26일까지 각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린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A 위탁관리 회사는 이 이후에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대표회의는 3월 5일 A 위탁관리 회사를 4월 13일자로 해약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실을 A 위탁관리 회사에 통보하면서 위탁관리 계약서 제13조 제1항 4호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할 때 또 제5호 관리비 등을 횡령할 때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중에도 B자문회사는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했는데 A 위탁사가 4대 보험료를 부풀려 징수한 후 차익을 횡령하였고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을 하였고 A 위탁사가 부담해야 될 법인세 등을 관리비에서 지출하였고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잡수입을 집행하는가 하면 수도요금을 부풀려 징수한 후에 수도 검침 수당을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 부당하게 관리비를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대표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든 대표회의는 정말 눈이 돌아갔겠지요. 재판 과정에서 A 위탁관리 회사는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이 아파트를 성실히 관리하고 있었는데 대표회의가 외부 감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B자문사에 외부 감사를 의뢰한 후 자신에게 외부 감사에 응할 것을 부당하게 강요했고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본사가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공표하여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한 바 특별한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표회의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불법이고 이 사건 위탁관리 계약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비자문사와 체결한 계약은 A 위탁관리회사의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 업무를 집행했는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자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계약으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14조에 따른 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비자문사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CR도 안 먹히는 말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위탁관리 회사가 대표회의의 지적에 따라 2021년 3월 3일 2,130여만 원과 같은 해 4월 13일 310여만 원을 대표회의에 반납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대표회의가 관리비 횡령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살펴볼 때 위탁관리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어서 신뢰관계가 손상된 이후에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돼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책임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위탁관리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 대표회의의 돈을 빼먹은 것이 명백하므로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수많은 입주자 대표회의, 나아가서 입주민들은 위에 나온 아파트 관리 직원 4대 보험료 납부 내역과 관리비 부과 내역을 비교해 봐야 되고 직원 퇴직금 중 1년 미만 퇴사로 인해서 지급 사유가 없어진 직원의 퇴직 적립금은 돌려받았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도 부풀려졌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대표회의나 입주민이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니까 공동주택관리의 관리감독 관청인 각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하여 또는 샘플 조사하여 시민의 관리비를 지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아파트가 있는 목포시의 경우 한 아파트에서 4대 보험료 추가 징수에 관한 문제가 생기자 관내 70여 아파트의 4대 보험료 납부 내역과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을 조사하여서 6억 8,600만 원의 관리비를 시민에게 돌려준 예가 있습니다. 당시 목포시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장이었던 민경종 팀장은 결국 적극 행정으로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님, 구청장님, 그리고 각 시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요 밑에 있습니다.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